점심시간에 이렇게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제28기 할인배 프로여자 복수전 8강 3경기 보내드립니다. 허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국 김채영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허서연 선수는 16강에서 상대 전적의 열세를 딛고 이 여자 랭킹 5위인 조승아 선수에게 승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 내용도 허서연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실수는 물론 있었지만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주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김채영 선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16강에서는 여자 랭킹 5위와 그리고 이 8강에서는 여자 랭킹 4위와 만나게 되는 허서연 선수인데요. 이번 대국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할인배 프로여자 복수전 16강을 시작으로 현재 8강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 선수, 김혜민 선수, 그리고 김다영 선수, 김채영 선수가 본선 시드를 받아서 본선 16강부터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 그리고 제한 시간은 1시간에 1분 출기 1회가 주어집니다. 자, 대진표입니다. 먼저 4강에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선착했고요. 오유진 선수와 만나게 될 선수가 오늘 가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대진표를 봤을 때는 허서연 선수가 대진호는 가장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초반부터 조승아, 그리고 오늘 만약에 두려울 게 없었지. 너는 영원한 절대 강자였으니까. 2점은 제압을 당하겠지만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뜻이 인공지능이 이 수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인공지능이 여기를 붙이는 수도 추천하는데요. 여기를 붙이는 수의 의미는 여기를 젖히면 늘어서 여기 약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받으면 이 벽을 바탕으로 좀 더 강렬하게 두어갈 때 여기 두터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이 수는 좀 강하게 싸움을 걸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신진서 선수의 이 적극적인 수에 대해서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수입니다. 네. 처음 우상기부터 우변까지 초반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홍성지 선수입니다. 홍성지 선수가 정말 어린 시절에는 손이 빨리빨리 나오는 감각적인 류의 선수였거든요. 네. 자, 신진서 선수 부산 출신 맞죠? 네, 맞습니다. 50연승하고 밀면 한 그릇 합시다. 50연승 정말 꿈의 숫자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밀면 맛있겠네요. 네. 신진서 선수가 부산 출신인데 그럼 아마도 돼지국밥과 밀면은 잘 먹지 않을까. 의외로 부산 출신인데 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홍성지 선수가 인공지능 추천수를 그대로 찾아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추천수와 완벽하게 일치했고요. 네. 역시 이 압박과 여기 붙이는 수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초반부터 적극적인 수법이 연이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쉽게 타협이 되는 건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붙일 때 여기를 제압하고 백도 제압을 하면 이게 좀 서로 무난한 그림인데요. 만약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쪽을 두거나 그냥 쉽게 두네요. 이건 역시 좀 무리라고 봤습니다. 네, 붙였습니다. 그리고 백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둔 수. 흙이 협곡을 가했을 때는 뛰고 뛰는 걸 그리고 있었지만 대상석이 팍팍하다 백이 보더라. 위에서 눌러가는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홍성지 선수가 전혀 불만이 없는 포석입니다.
금연 행복 앞으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큰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던 지난 한 해. 2019년 한 해 동안 59곳의 가정에 전달된 모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나누면 행복한 시간들이 더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환 기자. 대형마트 이무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정확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취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50분만 되더라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한국전력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연구이란 피해가 실제고 양반에 따라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이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용산전력원의 차량 이름 고장으로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노후 부품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여름 전력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정전이 일어난 뒤 전기를 복구해도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과전압 때문인데 정전에 따른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당연히 승강기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0분 만에 전기 복구를 마쳤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아예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유출 관리사무소 CCTV 녹화 장치가 고장나고 주방용 소형 텔레비전도 몸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팍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서 우리 그 컴퓨터하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한전에는 책임이 없다. 정전 때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에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상 과전압 때문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복구 뒤 전기가 되돌아올 때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일부 가전제품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투입될 때에는 그때 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습기나 먼지 등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전제품 내부에 있는 전자부품에 절연이 파괴돼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상 과전압을 제어해주는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전이 되면 전자제품 전원을 뽑고 전기가 되돌아올 때 전자제품을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전원을 꽂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김현입니다. 장시간 정전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상인들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설비가 고장나 정전이 되더라도 한국전력은 규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인데요. 안준호 기자가 소식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등 46개의 점포가 입주한 부안의 한 쌍복합 아파트.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남진의 상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전에 상가 앞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으로 밝힌 것은 상가 내 변압기 고장, 변압기 교체 등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전력이 돌아온 건 오후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4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식재료가 상하거나 하루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죽 쳐놓은 것도 다 버려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상가 전체가 손해가 많이 있었죠. 이쪽은 거의 다 배달이고 하니까요. 상인들은 한전의 그런 답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뿐.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 등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문통이 터집니다. 입주 당시 제출해야 하는 전기 사용 신청서 하단에 이 같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용 자가 발전기까지 구비했어야 한다는 이렇다 할 안내는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실제로 약관상에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은 한전. 하지만 여기에 한전의 전기설비 고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할 책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한전은 정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내를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고 서면을 통해 관련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와 전기사용 신청서에 고지하고 있으며 소도 섬의 높은 산 꼭대기엔 신기하게 생긴 둥근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는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산 아래 채석장이 들어섰어요. 돌을 나르던 러스티가 토마스랑 버시를 만났죠. 그 돌은 어디서 캐오는 거니? 새 채석장에서. 산 꼭대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하지만 거기 있는 돌들은 질이 아주 좋아. 근데 왜 위험하다는 거야? 둥근 바위 때문이지. 그 바위가 꼭 날 지켜보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러스티. 바위에 눈이 어딨냐? 버시, 네 말이 맞지만 그 바위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 채석장으로 새 기계를 싣고 가던 에드워드가 다가왔어요. 에드워드, 그게 뭐야? 에드워드, 그게 뭐야? 이건 덤프라는 건데 돌을 빨리 캘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덤프는 열심히 바위를 캐겠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둥근 바위가 위험한 걸 사람들은 몰랐죠. 비가 오자 모두들 그냥 가버렸어요. 러스티는 둥근 바위를 올려다보고 왠지 겁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널찍한 돌파리가 절길 위로 떨어졌고 러스티는 깜짝 놀랐죠. 기관사가 말했어요. 날이 개면 와야겠다. 비 때문에 바위가 느슨해져서 위험해. 둥근 바위도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러스티가 속상했어요. 그 다음 날은 아주 맑았어요. 채석장은 기계들로 북적댔죠. 갑자기 러스티는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둥근 바위가 움직여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러스티.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정말 짜였어. 바위가 철길로 굴러와요. 여기서 바위를 피해야겠다. 기관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위가 안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우리 뒤에 있다! 바로 앞 갈림길에서 버스팅은 언덕에 오르는 길 쪽으로 갔어요. 바위는 쿵쿵거리며 지나갔죠. 한편 채석장으로 올라오던 스칼렛도 바위가 앞에서 굴러오는 걸 발견했어요. 바위한테 깔리기 직전 스칼렛은 간신히 옆뒤로 피했죠. 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의 원인이 뭔지 한국전력이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곳은 현장을 확인한 뒤에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환 기자. 대형마트 미국 휴일이었던 어제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갑작스런 정전에 부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을 파는 상인들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어제 계속 이렇게 아마 이 수족관을 생물을 수급하는 집들은 거의 같은 상황일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됐다면 진짜 다 죽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포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까지 전국적인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400여 건. 다행히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전은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확진될 경우 약관에 따라 모두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사고는 서울 소남선과 경기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영서변전소 내 차단기가 고장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고장 원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에도 울산공단에서 변전소 이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당시에는 오후폭풍을 재사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한전은 전력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전은 주요 변전 설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BS 한승환입니다. 정전이 일어난 뒤 전기를 복구해도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과전압 때문인데 작업장이 알려야 돼! 갖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당연히 승강기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0분 만에 전기 복구를 마쳤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아예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일출 관리사무소 CCTV 녹화 장치가 고장나고 주방용 소형 텔레비전도 몸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그 컴퓨터하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한전에는 책임이 없다. 정전 때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에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상 과전압 때문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복구 뒤 전기가 되돌아올 때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일부 가전제품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전기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투입될 때에는 이때 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습기나 먼지 등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전제품 내부에 있는 전자부품에 절연이 파괴돼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상 과전압을 제어해주는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전이 되면 전자제품 전원을 꽂고 전기가 되돌아올 때
전자제품을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전원을 꽂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반입니다. 작업장에 알려야 돼! 스칼로이가 소리쳤어요. 근데 어떻게 알리지? 러스트가 말했죠. 바위가 굴러가는 길 앞에 레니아가 나타났어요. 바위가 굴러가요! 레니아가 소리쳤죠. 기관선은 이미 힘껏 달렸어요. 아파트 뻔했네. 하마터면 납작해질 뻔했군. 기관사가 말했어요. 채석장에서 화물차를 끌 준비를 하던 버시도 바위가 굴러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었수다. 이럴 수가! 바위가 이쪽으로 굴러오고 있어요. 사장님은 피해를 조사하신 뒤 채석장을 닫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둥근 바위를 보고 말씀하셨죠. 이것만은 그대로 놔뒀어야 하는 건데 잘못했어. 둥근 바위는 채석장 근처 산으로 옮겨졌어요. 러스트는 맑은 날 밤이면 둥근 바위가 예전에 있던 높은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짓는데 그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온다고 했어요. 러스트의 말이 정말일까요? 그럴까요?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에 전기 공급이 중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등 자체 보호 장치를 설치하라고 규정해둔 만큼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아기 돼지의 탄생. 소도섬에는 농장이 아주 많습니다. 양떼들이 뛰는 농장도 있고 소들이 꿀을 뜯는 농장도 있고요. 염소 농장도 있습니다. 토마스는 농장에 가는 걸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트로트시의 농장입니다. 토마스는 돼지들의 꼬부라진 꼬리와 우스꽝스러운 꿀소리를 좋아한답니다. 토마스는 트로터시의 농장엔 아무리 많이 가도 질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토마스는 즐겨서 그런 돼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트로터시는 토마스를 보자 부러워했죠. 안녕하세요, 트로터 아저씨. 안녕 토마스. 아주 특별한 소식이 있단다. 우리 돼지 중 한 마리가 곧 새끼를 낳을 거야. 토마스는 무척 기뻤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아기 돼지에게는 부드러운 지푸라기가 필요해. 지금 바로 맥콜씨 농장에 가서 네가 좀 받아다 줄래? 준비하고 계실 거야. 토마스는 도울 수 있어서 기뻤죠. 네, 트로트 아저씨. 토마스는 기쁜 마음으로 빈 짐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맥콜씨의 농장에 가는 길에 토마스는 아기 돼지를 떠올려봤죠. 돼지들은 부드러운 지푸라기가 필요하댔어. 그거 말고 필요한 건 없어요? 토마스는 낙농장에서 버시를 만났습니다. 토마스는 버시에게 아기 돼지 얘기를 해주었죠. 정말 대단하다. 나도 가서 보고 싶은 걸. 하지만 난 우유를 배달해. 토마스는 우유통을 봤어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아기 돼지들도 우유를 먹고 싶을 거야. 좀 나눠줄래? 물론 나눠줄게, 토마스. 고마워, 버시. 곧 우유가 된 통들이 토마스의 짐칸에 실렸습니다. 고마워, 포시. 그만 가볼게. 맥콜 아저씨가 기다리시거든. 토마스는 칙칙 웃고 출발했습니다. 토마스는 무척 뿌듯했죠. 아기 돼지들한테 더 필요한 건 뭘까? 그러다 토마스는 제임스를 봤어요. 제임스는 과수원에 있었죠.
먹음직스런 빨간 사과나무가 보였어요. 유튜브 구독자 64만 명을 보유한 안녕 제임스. 안녕 토마스. 토마스는 제임스에게 아기 돼지 얘기를 해주었죠. 아기 돼지들이 곧 태어날 거야. 부드러운 지푸라기를 가져다 줘야 해. 나도 아기 돼지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마을에 사과를 배달해야 해. 토마스는 먹음직스러운 빨간 사과를 봤어요. 제임스. 아기 돼지들한테 사과를 먹이면 좋을 것 같아. 좀 가져가도 돼? 물론 되고 말고. 고마워 제임스. 토마스의 증칸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빨간 사과가 가득 실렸습니다. 고마워 제임스. 고마워 제임스. 그만 가볼게. 메콜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거든. 토마스는 칙칙폭폭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무척 든든했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군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그러다 토마스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현재 공주의 탱글탱글한 갈색 밥을 줍고 있었죠. 이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부터는 서로가 몹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10분 간격입니다. 토마스는 아이들에게 아기 돼지 얘기를 해주었어요. 아이들은 매우 기뻐했죠. 아기 돼지들도 분명히 밤을 먹고 싶을 거야. 혹시 내가 좀 가져가도 될까?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토마스에게 탱글탱글한 갈색 밤을 나눠주었어요. 고마워. 가봐야겠어. 메콜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거든. 토마스는 곧 출발했어요. 마음이 무척 든든했죠. 드디어 토마스는 메콜씨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메콜씨는 오래 기다리느라 화가 나 있었죠. 토마스, 늦었구나. 어딜 다녀온 거니? 죄송해요, 메콜 아저씨. 아기 돼지들에게 줄 우유랑 먹음직스러운 사과랑 탱글탱글한 밤을 씹느라 늦었어요. 메콜씨는 토마스의 증칸을 쳐다봤어요. 우유통과 먹음직스러운 사과, 탱글탱글한 밤이 있었죠. 짐칸이 꽉 찼구나. 지푸라기를 실을 공간이 없어. 맙소사 큰일 났네. 지푸라기 생각을 못했어요. 아기 돼지들이 지푸라기만큼 우유랑 사과, 밤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트로트 아저씨한테 당장 가야겠어요. 아기 돼지들이 곧 나올 테니까요. 토마스는 토마스는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마스가 농장에 도착하자 트로트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트로트씨는 가득 찬 토마스의 증칸을 보고 깜짝 놀랐죠. 토마스, 지푸라기는 어디 있니? 아기 돼지들이 이것들을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틀렸어, 토마스. 돼지들은 지푸라기가 필요해. 곧 돼지들이 태어난다고. 토마스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짐칸을 비울게요. 그리고 메콜 아저씨의 농장에 다시 다녀올게요. 토마스는 지푸라기를 실으러 곧장 가야 해. 날이 저물기 전에 갖다 줘야 하니까. 토마스는 급수길에서 버시를 만났어요. 토마스, 아기 돼지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어. 미안해 버시, 버시야. 시간이 없어. 잘가 토마스. 이번엔 지푸라기를 실으러 곧장 가야 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번엔 제임스가 보였죠. 교차로에서 제임스를 만났죠. 안녕 토마스. 아기 돼지들을 생각해봤는데 돼지들한테 필요한. 미안해 제임스, 급해서 말이야. 이번엔 지푸라기를 실으러 곧장 가야 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토마스는 칙칙폭폭 힘차게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메콜씨의 농장에 도착했지만 조금 늦었죠. 안녕하세요, 메콜 아저씨. 아기 돼지들에게 줄 지푸라기를 실을 공간이 많아요. 짐칸에 실어주실래요? 그래, 당장 실어주마, 토마스. 고맙습니다, 메콜 아저씨. 이만 가볼게요. 토마스는 피스톤에 힘을 주었습니다. 장축이 달아 아팠죠. 늦지 않게 가야 해. 시간을 낭비해선 안 돼. 날이 저물기 전에 갖다 줘야 하니까. 마침내 토마스는 트로터씨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고 거룩해져 있었죠. 토마스는 어미돼지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맙소사 이걸 어째? 내가 너무 늦게 왔나봐. 시간에 딱 맞춰 왔구나 토마스. 지푸라기가 지금 필요하거든. 트로터 씨는 토마스의 짐칸에서 지푸라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돼지들에게 줄 침대를 만들기 위해 가져갔죠. 아기 돼지들이 막 태어났단다. 우와. 토마스는 정말 기뻤어요. 세상에 저기 좀 봐. 돼지들이 아주 조그맣네. 정말 귀여워. 토마스는 지푸라기 위에서 아기 돼지들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아기 돼지들도 나를 보고 있어. 이 녀석 이름이 뭔지 아니? 토마스야. 아기 돼지들을 본 토마스의 마음도 폭신폭신해졌답니다. 안녕. 토마스. 책 읽기 소풍. 소도섬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햇빛은 짧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죠. 토마스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디드모스 책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했죠. 차고에서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책 읽기 시간이 열린다네. 그래서 메이스웨이트역에 있는 새 이야기 책들을 도서관으로 옮겨줄 기관차가 필요하다네. 토마스는 새 이야기 책을 옮기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일은 무척 즐거우니까요. 토마스, 자네가 이번 일을 맡아서 하게. 시간 맞춰 도서관으로 책을 옮겨주게나. 네, 사장님. 토마스는 기뻤죠. 네, 사장님. 토마스는 힘차게 차로 출발했습니다. 토마스는 선로를 따라 빠르게 달렸어요. 책 읽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늦지 않게 칙칙폭폭 열심히 달리자. 얼마 후 토마스는 메이스웨이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토마스. 새 이야기 책들을 가지러 왔어요. 기적을 2번 올린 동안 가져갈 화차를 준비해 놓은 거. 네. 토마스는 책이 가득 쌓인 화차 2대를 봤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책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고 네모나고 동그란 여러 가지 모양이었죠. 정말 굉장하다. 토마스의 화차가 연결됐습니다. 서둘러야겠어. 책들을 늦지 않게 도서관에 갖다 줘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토마스는 피스톤에 힘을 주고 선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씌운 걸 깜빡하고 말았어요. 토마스는 칙칙폭폭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책 읽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늦지 않게 칙칙폭폭 열심히 달리자. 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토마스는 하지 못했죠. 토마스는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멈출 수 없어. 아이들이 책 읽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토마스는 그대로 그때 가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새끼를 타고 가면 되겠다. 저런도 없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리고 토마스는 새끼를 탔습니다. 처럼 달렸습니다. 토마스는 칙칙 떴어요. 그런데 토마스가 칙칙폭 빠르게 달릴수록 책은 더욱더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토마스는 알지 못했어요. 책 읽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늦지 않게 칙칙폭폭 열심히 달리자. 토마스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다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뭐야? 그냥 가도 길이 어떻게 되진 않을 거야. 토마스는 더욱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일꾼들이 고장난 선로를 붙이고 있어서 토마스는 차량 접촉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줄어든 차로와 낯선 진입 구조 그리고 빗길 상황까지 겹치면서 혹시 끝날 거예요? 토마스는 계속 덜컥거리는 달력을 그러다 제일 높은 빗길에 걸리고 말았어요. 와우. 맙소사, 이걸 어쩌지? 가차들이 술러가고 사방으로 펴져버려 말았죠. 토마스는 급하게 멈췄어요. 책들은 하늘 훨훨 날아가더니 맥콜 아저씨의 뒷판에 떨어져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죠. 하체가 부서져 버렸네. 책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어. 아이들의 책 읽기 시간도 엉망이 될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시간 맞춰 가려고 너무 서두르기만 했나 봐. 늦게 가기 싫었거든. 그러다 덮개를 안 씌우고 출발한 거야. 공사 표지판을 봤을 때 돌아갈 걸 그랬어. 아, 이런. 일을 어떡하지? 이제 난 어쩌면 좋아. 토마스는 책들을 쳐다봤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화채에 실려 있을 때보다 책들은 더욱 알록달록하게 보였죠. 책들이 들판 위에 있으니까 훨씬 예쁘네.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텐데.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아이들을 모두 이곳으로 데려오는 거야. 다 같이 햇빛 아래서 야외 소풍을 여는 거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거야. 토마스는 데려 출발했어요. 먼저 애니와 클라라벨을 연결해야지. 빅터와 케빈은 증기기관차 제작소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안녕 빅터. 애니와 클라라벨을 연결하러 왔어. 아이들을 태우고 특별한 책 읽기 시간을 가질 거야. 햇빛 아래서 말이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 친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아이들은 항상 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 빅터와 케빈의 말을 들으니 토마스는 뿌듯했습니다. 얼마 후 토마스는 객차들을 연결하고 기관차 제작소를 나섰죠. 토마스는 마을 회관에 있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야기 책이 시작하지가 않아 객차들이 연결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너희들과 아주 특별한 책 읽기 시간을 가질 거야. 햇빛 아래서 즐기는 책 읽기 소풍이지.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책 읽기 소풍이 처음이었지만 모두 무척 재밌을 거라 생각했죠. 토마스는 기적을 올리며 희망차게 출발했습니다. 토마스는 경찰로를 향해 달렸어요. 이번에는 신호를 지켰죠. 그리고는 맥콜 아저씨의 들판으로 가는 새길을 탔어요. 다 왔어. 토마스는 아주 천천히 맥콜 아저씨의 들판에 멈춰섰습니다. 다 왔습니다. 책 읽기 소풍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들판 위에 펼쳐진 알록달록한 책들을 보자 모두 신이 났죠. 제일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토마스는 아이들이 뛰어가는 것을 지켜봤죠. 모두들 책을 하나씩 들었고 선생님은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요,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꼬마 이야기예요. 그 꼬마는 기다리는 걸 무척 싫어한답니다. 기다리다가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놓쳐버릴까봐 조바심이 나서였죠. 그러다가 꼬마는 깨달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란 거였어요.
이야기가 시작되자 토마스는 기뻐하는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죠. 아이들의 책 읽기 소풍은 앞으로도 또 기다려질 거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언제인지 확인해봤습니다. 3년도 더 지난 2018년 2월이라고 나옵니다. 상품 관리도 엉망이어서 서비스 일찍 일어난 토마스. 일찍 일어난 토마스. 소도순의 기관차 둘은 사장님이 지시했더라 근주히 달립니다. 고들은 급행열차를 그리고 퍼시는 편지를 나누죠. 토마스는 스쿠터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어느 날 아침, 토마스는 파시를 정비하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단짝 친구인 퍼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좋은 아침이야, 제임스. 혹시 퍼시 못 봤니? 몰라. 할 일이 많아서 살펴볼 겨를이 없었어. 그때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토마스, 버시의 피스톤이 고장났다네. 증기기관차 제작소에 들러 고쳐야 하니 버시는 내일 아침에 편지 배달을 하지 못할 걸세. 자네가 대신 해줘야겠군. 네, 사장님. 토마스는 정말 기뻤어요. 편지를 배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적 소리를 힘차게 울렸죠. 알겠습니다. 편지 배달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말썽 일으키지 말고 문제없이 잘하도록. 그럴게요, 사장님. 아무 걱정 마세요. 토마스는 자랑스럽게 기찻길로 나갔습니다. 건널목에 도착한 토마스는 모두를 만났어요. 퍼시가 고장났나봐. 내일은 퍼시 대신 내가 편지를 배달할 거야. 퍼시를 대신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퍼시한테 물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 고든. 편지 배달이라면 나도 잘 알아. 과연 그럴까? 곧 건널목 문이 열리고 토마스는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노면 전차라는 교통수단은 해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토마스는 열심히 일했죠. 한참 되었는데 내년에 미래선이 개통한다면 무려 58년 만에 서울의 노면 전차가 다시 그날 달리는 밤 것입니다. 토마스는 기관차 제작소로 버시를 만나러 갔어요. 버시는 우울해 보였죠. 피스톤은 다 고쳤니, 퍼시? 아니, 아직 못 고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대신 편지를 배달할게. 고마워, 토마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그 정도는 나도 알아, 퍼시. 그럼 난 이만 자러 갈게.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신 있고 말고 지금 차고로 들어가야 해. 푹 자고 일어나야 하거든. 잘 자. 버시는 떠나는 토마스를 물끄러미 봐야 했죠. 다음날 아침 토마스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편지가 든 화차를 끌게 돼서 무척 뿌듯했어요. 토마스가 길을 나설 땐 사방이 무척 고요했습니다. 아직 모두 밤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토마스는 채석장을 갔어요. 채석장 관리자께 편지가 왔다는 걸 알려야겠어. 토마스는 신이 나서 기적을 이루는 힘껏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마음으로 다시 출발했어요. 자신의 너무 큰 기적 소리 때문에 메이비스가 죽게 몰랐죠. 토마스는 이번엔 구두로 갔습니다. 구두 관리자께도 편지가 도착했다는 걸 알려야지. 토마스는 신이 났어요. 있는 힘껏 기적 소리를 울려댔습니다. 그리곤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죠. 토마스의 기적 소리 때문에 프랭키가 판정을 깨버린 건 미처 몰랐어요. 아침부터 누구야? 토마스는 정말 신난다. 원래 12호선은 왕십리역에서 방운대역으로 계획했던
있다면 동북선은 월계역과 하계역을 거쳐서 한계역까지 이어집니다. 요원 토마스는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증기기관차 제작소에 됐어요. 여기 관리자께도 편지가 왔다는 걸 알려야겠어. 토마스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기적소리를 아주 크고 멋지게 울려댔죠. 서울시 안에서 시작되니 소개하는 노선으로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비토와 케빈이 대장을 깨고 말았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장? 이 노선은 나도 잘 모르겠어, 케빈. 도대체 누군지 아침부터 이해하는 토마스는 아침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른 곳마다 기적소리를 뚜뚜 하면서 그려졌죠. 편지 배달 정말 재밌네. 드디어 토마스는 모든 편지를 배달했어요. 차고로 들어가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죠. 토마스는 채석장을 지나다가 메이비스를 봤습니다. 마침 편지에 자갈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메이비스가 폭포 아래 제 위치에 숨지 않은 거예요. 자갈들이 사방에 떨어지고 말았죠. 정말 이상하네. 메이비스가 실수를 다 하다니. 토마스는 메이비스가 폭포 아래에서 잠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때문에 화차를 제 위치에 놓이지 못한 거였죠. 토마스가 불을 잘 내렸습니다. 크랭키가 배에 큰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던 상자를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쿵 떨어져서 그만 부서지고 말았죠. 정말 이상하다. 크랭키가 실수를 다 하다니. 토마스는 크랭키가 잠이 들어버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상자를 떨어뜨리고 간 거였죠. 토마스는 티모스 차로 돌아왔습니다. 버시에게 편지를 모두 배달했다고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버시는 없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오셨는데 몹시 화가 나 계셨죠. 아침부터 기적 소리를 크게 울려서 메이비스의 단잠을 깨워버린 게 대체 누군가? 부두에서 잠을 자던 크랭키도 기관차 제작소의 비토도 깨웠다지. 잠이 모자라 모두 실수를 하고 말았다네. 토마스는 자신이 울린 기적소리 때문에 친구들이 일찍 깼다고 알았어요. 큰 실수였죠.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다 저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토마스, 버시는 아직도 수리 중이니 내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낼 거라고 믿겠네. 그럴게요, 소장님. 약속할게요. 그때 고인이 돌아왔어요. 토마스가 편지를 배달하다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 말이 맞았어, 고든. 편지 배달 일은 쉬운 게 아니었어. 허씨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이번엔 물어볼 거야. 그날 밤 토마스는 기관차 제작소로 버시를 만나러 갔어요. 편지 배달 일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죠. 버시는 무엇보다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다음 날 아침 토마스는 편지를 싣고 일찍 출발했습니다. 채석장에 도착했는데 이번엔 기적 소리를 울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움직인 덕분에 메이비스의 단잠을 깨우지 않았죠. 다음에 부두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기적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크랭키도 깨우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증기기관차 제작소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았지만 단 한 번도 기적을 울리지 않았어요. 빅터는 고온으로 잠을 잘 수 있었죠. 버시는 단짝 친구 토마스가 잘 하나 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 잘했어, 토마스. 이번엔 틀림없이 잘 해냈어. 고마워, 버시. 편지를 배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 바로 아주 조용히 하는 거야. 버시는 토마스가 자랑스러워서 기적을 크게 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잠들어버리고 말았어요. 토마스는 멋지게 일을 마치고 단잠에 빠져버렸답니다.
현재 이 노선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 노선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이 있습니다. 공항철도 1단계 구간 개통 때부터 이미 기포공항역은 9호선과 직결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지금까지 두 노선의 직결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위상 사업비가 증가해 경제성 평가가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차량 구입 및 시운전 기간 등을 포함하면 빨라야 203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서울시내에 예정된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짧은 경전철 노선부터 광역전철까지